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안 쿼터는 성장형 선수를 키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포지션은 당장 팀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검증된 힘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몽골 출신 아시안 쿼터 아웃사이드 히터 인쿠시는 큰 기대를 받으며 합류했지만 코트 위에서 보여준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리시브 붕괴, 급격히 떨어진 공격 성공률,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출전 시간뿐이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적응 중이라는 말로 어느 정도 덮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 첫 원정 경기, 그리고 현대건설과의 중요한 경기에서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쿠시는 5세트에서 코트에 한 번도 들어서지 못한 채 웜업존에 머물렀고 정관장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시안 쿼터를 잃은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선택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희진 감독은 인쿠시에게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쿼터에게 요구되는 것은 극복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장 주변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메가의 V리그 복고와 염혜선과의 재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인쿠시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쿠시가 점점 코트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아시안 쿼터에는 가능성이 아닌 검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관장이 이미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감독이 선택한 아시안 쿼터는 시즌을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11점을 올리며 아직 공격은 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경기에서도 위험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리시브 효율은 6.1%. 상대가 강하게 때리지 않아도 흔들렸고 타깃 서브의 대상이 되자 코트 위에서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한 경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 현대건설 원정에서도 인쿠시는 다시 선발로 나섰지만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3득점, 공격 성공률 17.65%. 공격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리시브 21개 중 성공은 단 2개에 그치며 경기 운영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도 5세트에는 코트에 서지 못한 채 웜업존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가 성장 중인 국내 유망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쿠시는 아시안 쿼터입니다. 즉, 팀의 약점을 가려주거나 최소한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인쿠시는 공격에서도 아직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고 수비에서는 상대가 가장 노골적으로 노리는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 후 고희진 감독은 리시브가 약한 선수는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신뢰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정관장의 상황은 기다려줄 여유가 있는 팀 상황이 아닙니다.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시즌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아시안 쿼터는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인쿠시는 지금까지 단 한 경기에서도 이 선수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코트 위 존재감은 줄어들고 출전 시간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과연 정관장과 고희진 감독은 인쿠시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본 것일까요? 물론 인쿠시는 이제 막 V리그 무대에 오른 선수입니다. 데뷔전이었고 첫 원정이었으며 상대는 상위권 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와 긴장, 실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달라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시안 쿼터라는 자리는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인쿠시가 서야 했던 자리가 바로 아시안 쿼터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대 팀들은 인쿠시가 코트에 서는 순간 노골적으로 그를 향해 공격을 집중했고 그 결과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리시브가 무너지자 세터의 선택지는 줄어들었고 자네트의 공격 성공률까지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쿠시는 공격에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성공률 17.65%, 단 3득점에 그치며 반복적으로 교체돼 웜업존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인쿠시 개인의 능력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그는 아시안 쿼터로서 팀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를 주기에는 충분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관장의 현실입니다. 정관장은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매 경기마다 결과가 절실한 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 쿼터를 경험을 쌓게 해보자는 접근으로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인쿠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일 수는 있지만 단 2경기만으로도 지금 감독이 요구하는 역할과는 명백히 맞지 않는 카드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음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관장 내부에서 더 이상 핵심 질문은 인쿠시가 성장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다음 시즌 공격의 중심을 누가 다시 세울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메가입니다. 메가는 2026에서 27 시즌 V리그 복귀를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고 아시안 쿼터 제도 역시 드래프트에서 자유계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는 정관장에게 매우 유리한 흐름입니다. 메가는 과거 득점과 공격 성공률에서 팀을 이끌며 리그에서 모든 것을 증명한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염혜선과의 호흡은 이미 검증된 조합입니다. 메가 본인 역시 V리그에 복귀한다면 염혜선과 다시 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이 발언만으로도 구단의 방향성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인쿠시의 자리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 쿼터는 더 이상 키워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리그가 성숙해질수록 아시안 선수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전력, 즉각적인 기여, 그리고 상대가 타깃으로 삼지 못할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인쿠시는 데뷔한 2경기 모두에서 상대 서브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었고 리시브에서 버텨내지 못했으며 공격 흐름을 바꾸는 역할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이 시즌 끝까지 인쿠시를 붙잡아야 할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이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경험이 다음 시즌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메가 복귀라는 확실한 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쿠시는 몇 달간 정관장 유니폼을 입은 뒤 조용히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인쿠시는 실패한 영입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 쿼터에서 성장 가능성을 기대한 순간부터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정관장이 떠안게 됐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인쿠시 개인에게 돌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필 이 시점에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이 역할에 앉혔느냐는 겁니다. 고희진 감독은 왜 인쿠시를 데려왔는지 아직까지 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약점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었고 프로 무대에서 타깃 서브를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정관장은 가장 중요한 슬롯인 아시안 쿼터를 실험에 사용했고 그 결과는 최하위, 연패, 그리고 또 한 번의 실패한 리빌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분노합니다. 이것은 선수의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인쿠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정관장은 기다려줄 수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책임은 결국 감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쿠시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 성장형 선수였을까요? 아니면 예초에 아시안 쿼터로 선택돼서는 안 됐던 카드였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